겨울 끝자락의 새벽, 골목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흩어졌고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사료와 물병 하나, 그리고 낡은 수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 놓인 녹슨 그릇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에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사료를 부었습니다. 고양이 3마리가 골목 저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짓으로 그들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매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고양이 아저씨라 불렀고 누군가는 노숙자 주제에 짐승 챙긴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그릇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존재에게 묵묵히 마음을 건네는 사람. 세상이 외면한 온기가 조용히 피어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잊고 있던 따뜻한 세상을 오늘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통조림을 꺼내 그릇 옆에 두고 바람에 날린 신문지를 주워 고양이 밥그릇 밑에 깔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조금씩 얼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학생이 학교 가방을 맨 채 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고양이 밥 주시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얘들이 날 기다려서 말이지. 근데 할아버지는 밥 드셨어요? 그의 눈가에 짧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얘네가 밥 먹는 걸 보면 나도 배부르다네. 아이는 가만히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따뜻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노인은 순간 말없이 초콜릿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그는 초콜릿을 쥔 손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보자.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 끝에는 3마리 고양이가 조용히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이 그 골목 어딘가에서는 작은 기적이 매일같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 가는 길에 글을 찍어 올렸고 누군가는 노숙자가 고양이 밥 챙긴다며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늘 같은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낡은 우산으로 바람을 막으며 고양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참 따뜻하다. 노숙자도 저렇게 정이 많네. 저런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러나 반대로 위생에 문제 있잖아. 길에 사료 두면 냄새나고 더러워. 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도 묵묵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비난하든 누가 비웃든 그는 아침마다 고양이들의 밥그릇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덮어주고 눈 오는 날이면 맨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그는 그릇 밑이 깨끗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엔 눈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고요했지만 뒤에서는 스마트폰을 든 젊은 남자가
그를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그래, 요즘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더라. 그때였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와봐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밥그릇 때문에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해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양이 셋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날 기다려서요. 그래도 여긴 상가 골목이에요. 매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사료 봉지를 천천히 접어들고 그릇을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엔 원망도 화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양이들 밥 안 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고 저쪽에서 주려고. 왜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밥보다 눈을 더 무서워하거든.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래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주면 얘들이 더 따뜻하겠지. 그날 저녁 골목 끝엔 작은 그릇 4개가 새로 놓였습니다. 고양이 셋, 그리고 아이 한 명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골목의 공기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신문지가 흩날리고 종이컵이 굴러다니는 골목 안에서 노인은 어제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그릇 하나와 반쯤 남은 사료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김없이 벽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고양이 셋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사료를 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지? 고양이 하나가 그의 무릎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다듬다가 문득 그릇 밑이 평소보다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살짝 밀자 작은 봉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릇 밑에 놓고 간 듯 했습니다. 봉투는 약간 젖어 있었고 겉면에는 삐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의 글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당신을 찾을 용기가 없어요. 그래도 매일 이 골목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요. 편지를 다 읽은 순간 그의 손에서 종이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세 식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넌 여전히 여길 기억하는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으로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쪽을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자리를 지나던 여학생이 노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오래된 편지를 하나 받았단다. 누가요? 오래전에 나를 떠났던 사람이.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가 끝내 다 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에는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는 고양이 밥그릇 옆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와라. 이번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고양이들이 그의 발목을 스치며 몸을 말았습니다. 멀리서 골목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꺼내 가게 창문에 살짝 붙여두었습니다. 혹시 이 편지의 주인이 돌아오면 전해주시겠어요? 그 글씨 아래엔 작게 아버지가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 몇 개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눈처럼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신문지가 흩날리고 가게 셔터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제 붙여둔 편지는 그대로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에 가장자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조심스레 문질렀습니다. 그 종이의 감촉이 마치 오래전 아이의 손을 잡던 그때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며 묵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였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공부 잘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 애는 늘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었겠지. 고양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사료를 덜어 그릇에 담으며 여전히 편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넌 내 자식 자격이 없다였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 애의 마음을 끊어버렸지. 그는 우산을 바닥에 세우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일도, 그리고 이름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골목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돌아올까봐. 그는 조심스레 고양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지.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편지 당신이 붙이셨나요?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요. 그걸 쓴 사람이 혹시 당신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손에서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고양이들이 놀라 도망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느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날 당신이 한 말이 너무 무서워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이 골목 앞을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아팠다는 걸. 노인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의 물기가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며 종이컵이 굴러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지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선 듯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그곳엔 사람의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가게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젊은 남자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고양이 3마리가 꼬리를 말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위에 흘러내린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골목, 아직도 그때랑 똑같네요. 그래, 여긴 늘 이랬지. 노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이곳을 기억해 줄 거라 생각도 못했단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늘 무섭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 그냥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였지.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 그의 말끝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면 내가 더 아이 같았어.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노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웅크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천천히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나 대신 기다려준 거야.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젊은 남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다. 너도 나도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잖니. 그 말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때 가져가야 했는데 차마 못 드렸어요. 노인은 봉투를 천천히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진,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나보다 강했지.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기분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그 순간 멀리서 고양이들이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오래된 집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녀석들도 축하해주는 모양이네. 내일은 사료를 좀 더 사야겠네요. 그래, 내일은 우리 둘이 함께 주자. 그 말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배가 부르다.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날씨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골목 끝 벽돌 담장 위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길고양이들은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노인과 아들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손에 새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걸로 바꿔봤어요. 영양이 더 좋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얘네도 좋은 걸 먹어야지. 가족이니까.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사료를 나눠 담았습니다. 노인은 고양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먹어라, 순이야. 넌 여전히 제일 먼저 오네. 저 녀석은 아직도 겁이 많네요. 그래, 겁 많은 것도 살아가는 법이지.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료 냄새가 퍼지자 멀리 있던 고양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제야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양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얘네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되는 거야. 그 말에는 오래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를 역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내일은 또 오실 거죠? 그럼. 그릇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잠시 슬며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처럼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게 묶인 흰 끈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끈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잘 부탁한다. 내가 있던 자리엔 햇살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골목벽을 타고 내려와 우산 위에 부드럽게 닿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릇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챙길게. 아버지가 하던 대로 매일 이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발끝을 스치며 몸을 비볐습니다. 그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우산고리가 살짝 흔들리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다녀오라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이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들고 오던 낡은 비닐봉지 대신 그는 작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사료와 통조림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끝을 비추자 그는 무릎을 굽혀 고양이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익숙한 듯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쪽지와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종이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고양이에게 밥을 준 게 아니라 이 골목과 세상에게 마음을 준 거였다는 걸요. 저도 매일 이 자리에서 밥을 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 될 수 있도록 그는 봉투를 접어 밥그릇 밑에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대신 올게.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속엔 결심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어린 여학생이 뛰어왔습니다. 그 빨간 목도리를 두른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혼자예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랑 같이 하던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아이는 손을 씻고 작은 종이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물을 부을 때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버지의 뒷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밥그릇 밑에 뭐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음을 담는 편지야. 누구한테 보낼진 모르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꼭 읽어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녀석을 천천히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야지. 햇살이 골목의 벽을 따라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우산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고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내린 뒤 골목엔 초록빛이 퍼졌습니다. 젖은 벽돌 틈새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고양이들은 벽 위에서 햇살을 쬐며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젊은 남자는 청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잔잔했고 공기 속에는 비 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고 사료를 덜었습니다. 고양이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히자 고양이 한 마리가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여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물 줄게요. 그녀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릇 옆에 살며시 부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 고양이들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선생님들도 사진 찍으러 온대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걸 보면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지. 그는 시선을 들어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늘 세워두던 낡은 우산이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우산 손잡이에는 여전히 흰 끈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끈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 흔들리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산 앞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그 끈을 매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디엔가 닿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이 자리는 이제 따뜻합니다. 바람이 불어 고양이 털이 흩날리고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를 감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빗줄기가 내려와 그와 고양이
그리고 우산을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낡은 코트, 흔들리던 손끝, 그리고 조용한 미소.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그의 다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골목엔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 기억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잔향이 햇살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학생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내일도 올 거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는 천천히 그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료 봉지를 접어두고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킬게요. 아버지의 자리, 이 햇살 아래서 햇빛이 골목 가득 번졌습니다. 그 빛은 벽과 바닥,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쌌습니다. 마치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는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 속 온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 번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햇살처럼 부드러운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